2천만 원이요? 아버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72세 박진수는 큰아들 박성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온 아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냉혹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하세요? 어차피 며느리 김미영의 말은 채 끝나지도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72세의 박진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짐이 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인생 최대의 반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환자분 폐암 3기입니다. 수술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서울 아산병원 진료실에서 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72세의 박진수는 평생 담배 한 갭이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늦어도 2주 안에는.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진수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택시기사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은 고작 800만 원, 1200만 원이나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일산에 사는 큰아들 박성우를 찾아갔습니다. 48세의 성우는 대형 제약회사 팀장으로 일하며 32평 아파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며느리 김미영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앞섰습니다. 박진수가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하자 성우 부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2천만 원이요? 아버지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아버님, 이 나이에 그런 큰 수술 받으시면 회복도 어려우실 텐데요. 차라리 편하게 지내시는 게. 김미영의 말을 듣는 순간 박진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작은 아들 박성민도 찾아갔습니다. 45세의 성민은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병원들이 다 장사꾼이에요. 괜히 큰 수술 권하는 거 아닐까요? 며느리 이수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자연요법이나 한방치료 받아보세요. 수술은 너무 위험해요. 박진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냉대를 받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30년 지기 친구 김철호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야, 너 혹시 성훈애가 제주도 가족여행 가는 거 알고 있어? 뭔 소리야? 돈 없다고 했는데. 내 며느리가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VIP 패키지로 5천만 원짜리 제주도 리조트 여행 간다더라. 너네 두 아들 가족 다 함께 말이야. 박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2천만 원은 없으면서 5천만 원짜리 여행은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호가 며느리를 통해 받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성우 가족과 성민 가족이 모두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요트 투어, 골프까지 모든 것이 호화로웠습니다.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박진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김철호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진수야, 성호가 작년에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더 샀대. 투자용으로. 뭐? 그리고 성민이는 신차 샀다더라. 7천만 원짜리 수입차. 박진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돈이 없다고 거짓말한 아들들이 실제로는 이런 큰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진수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한 토크쇼에 시선이 멈춰졌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테크노밸리 최준혁 회장님이십니다. 화면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방송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박진수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박진수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1970년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소방관이 박진수님이었습니다. 최준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12살 어린이였고 박진수 소방관님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52년이 지났지만 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박진수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1970년 자신이 부산 소방서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3층 건물 화재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구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박진수님,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꼭 연락해 주세요.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최준혁 회장님 관련해서 연락드리는데요. 30분 후 최준혁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진수 소방관님이신가요? 네, 정말 준혁이 맞나요? 그 12살 꼬마가 은희님, 52년 만입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최준혁 회장이 박진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벤츠 세대가 동네에 나타나자 온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은희님, 52년 동안 찾았습니다. 최준혁은 박진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 72세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습니다. 준혁아 일어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은희님,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은희님 덕분입니다. 최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재에서 구조된 후 박진수 소방관의 용기에 감동받아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학도가 되어 미국 유학을 갔고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을 익혀 한국에 돌아와 반도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10조 원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은희님, 제 재산의 절반을 은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너무 과해.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럼 우선 치료부터 받으시죠.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박진수가 최준혁 회장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곧 성우와 성민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랑 만났다고? 테크노밸리 최준혁 회장이래. 두 아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수는 최고급 VIP 병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있었고 최준혁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했어요. 성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박진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뭔 걱정을 했다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안다, 다 안다. 박진수는 스마트폰으로 아들들의 제주도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여행은 갈 돈이 있으면서 아버지 수술비 2천만 원은 없었다는 거지? 성우와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최준혁 회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박성호 팀장, 박성민 과장. 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준혁 회장이 어떻게 자신들을 아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들과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어제 확인해 봤더니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최준혁은 미리 조사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박성호 팀장, 작년 연봉이 8천만 원이고 강남 오피스텔 투자로 3억 원을 대출받으셨더군요. 박성민 과장, 연봉이 7천만 원이고 최근 수입차를 7천만 원에 구매하셨고요.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아버님 수술비를 거절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박진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준혁이 하나면 충분해. 너희 같은 자식들은 필요 없어. 최준혁 회장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두 분 다 회사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어떤 회사에서도 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회장님 제발. 지금 당장 병실에서 나가십시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암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님,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최준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고마워. 새 생명을 얻었어. 은희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은희님께 새 생명을 드린 거예요. 퇴원 후 박진수는 최준혁이 마련해준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 준혁아. 은희님, 52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최준혁은 자신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면서 매일 박진수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나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버님. 아버님, 네, 저에게는 은희님이 진짜 아버지예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죠. 박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진정한 자식의 마음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최준혁 회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명의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네, 박진수 장학재단입니다. 초기 출자금으로 3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자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테크노밸리 회장이 은인에게 300억 원을 기부한다는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성호와 성민은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300억 원의 재단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 김미영과 이수정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아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강남 펜트하우스 현관에서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수 회장님께서 두 분의 출입을 금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친아들입니다. 박진수 회장님의 지시 사항입니다. 마침내 박진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반면 최준혁 회장님은 52년 전의 인연을 잊지 않고 저를 찾아주었고 진정한 효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박성호, 박성민과는 부자 관계를 단절합니다. 제 유일한 아들은 최준혁 회장뿐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두 아들의 실명까지 공개되었습니다. 1년 후 박진수는 74세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박진수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1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최준혁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늦은 부자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저희 재단 1호 장학생이 의대에 합격했대요.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는데 아버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죠.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성호, 성민이가 그리우시지는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후련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이더라고요. 박진수는 지나가는 젊은 부부와 아이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아, 세상이 모든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을 거거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고.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버려진 아버지가 최고의 복수를 해낸 것은 바로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덤이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와 박성민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바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